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아니, 주부였죠. 요즘은 수험생이고요. 무슨 얘긴가 싶으시죠? 저는 얼마 전에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인 만학도입니다. 물론 그전엔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수발에 아이들 뒤치다거리가 전부인 전업주부였고요. 저는 그땐 그게 제 운명이고 팔자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에 다른 길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빨래하고 주부로 살다가 죽는 게 타고난 제 몫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전 20년 차 전업주부의 삶을 때려치고 수험생이 됐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네요.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아마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엄마 밑에서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온 탓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딸 둘 낳고 꿈을 이뤘다고 자부했는데 헌데 돌이켜보면 그 꿈이라는 게 개꿈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살아온 시간을 몽땅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때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노량진 입시학원에서 자식벌 되는 아이들과 강의를 듣고 자습실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문제집을 풀고 인강을 듣고 속 모르는 사람은 그 나이에 웬 사서 고생이냐고 하겠지만 고생이라뇨. 돈 주고도 못 살 행복이죠.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면서요. 전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시간이 후회스럽습니다. 노량진에서 어린 친구들 틈에 껴서 컵밥을 사 먹고 시간에 맞춰 강의실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꿈꾸던 대학 진학의 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제가 이 나이에 입시에 도전하는 건 공부를 못한 한을 풀어 가방 줄 좀 느려보자는 싸구려 마인드가 절대 아닙니다. 잊고 살았던 꿈, 다시 꾸는 꿈, 앞으로 내가 살아갈 꿈, 바로 그 꿈을 위한 도전이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변한 데는 남편과 두 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톡톡히 한몫했네요. 솔직히 그때 일을 되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사연을 보내기로 했으니 숨김없이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19살에 큰애를 임신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됐네요. 좀 빨랐죠? 그렇다고 제가 일찍 성에 눈을 뜨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연애를 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첫 남자였고 어쩌다 홈전 임신이 돼버렸고 고교 졸업을 앞두고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학생이 아닌 엄마의 길을 선택했고 어린 나이에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죠. 당시 전 야간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 주간에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후 엄마하고 둘이서 살다 보니 늘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집 엄마처럼 건강하면 또 모르는데 저희 엄마 자가 면역 질환자라 힘든 일을 전혀 못하셨거든요. 우리 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수준이었어요. 가정 형편상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야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주간에는 알바를, 야간에는 학교 생활을 했네요. 낮에 고시원이 즐비한 신림동 쪽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저녁에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 저는 힘들어도 크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웃으며 옛말 할 날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당시 제가 일하던 식당에 대놓고 밥을 먹던 고시생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학 졸업반인 남편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며
하루 삼시세끼를 식당에서 해결하더군요. 하루 이틀 한두 번 남편을 대안한 날이 늘어갈수록 자꾸만 그 사람한테 눈길이 가더군요. 그 사람은 식사 중에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밥 한 술 떠먹고 주멀주멀, 국 한 술 떠먹고 주멀주멀, 책을 통째로 외우는지. 저는 그런 그 사람을 힐끔힐끔 곁눈질로 훔쳐보며 언젠가부턴가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 테이블에 슬쩍 계란 후라이 접시를 밀어주기도 했네요. 이거 뭐죠? 아이 나 안 시켰는데. 서비스예요. 단골이니까. 알바생 같은데 그러다가 주인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이 시간에 여기 안 오세요. 식단을 5개나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학생이에요? 네, 학생이에요. 전공이 뭐예요? 강의를 오후에 몰아서 듣나 봐요. 이 시간에 알바를 하는 거 보니. 전공 같은 건 없는데. 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아이, 난 또 대학생인 줄. 얼굴이 성숙해서 고딩으로 안 보이는데. 아이, 근데 고등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뭐해? 학교 안 가? 야간이라 해 떨어지면 가요. 주간엔 여기서 알바하고. 알바로 학비 버는구나. 요즘 애들 부모한테 손 벌릴 줄 만한지 자기 앞가림 못하는데 착하네. 얼굴도 예쁘장하고. 저는 그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난 행시 준비해. 한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반이고. 한국대면 거기 명문대인데 오빠 공부 잘하셨구나? 난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럽단데. 특별히 잘한 건 아니고 우리 집이 원래 그 정도는 다 해. 아버지도 어머니도 명문대 졸업하셨거든. 내 동생들도 그렇고. 와, 가족분들이 스펙이 장난 아니시구나. 대한민국 평균 학벌을 높이는데 일조하긴 했지 우리 가족이. 학벌로만 놓고 보면 노예할 테 밀리지.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대도 않는 학벌 부심에 그 알량한 자존심을. 하긴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 남편이 들어와 버렸고 눈에 콩깍지가 쓰여 남편의 모든 게 좋아 보였으니까요. 실업계 고3이면 이제 슬슬 취업에 나서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저는 취업 대신 식당 알바를 고집했고 그런 제 속내는 남편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그 사람 마음이야 알 길이 없겠지만 말이죠. 헌데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 날에 그 사람이 시무룩한 얼굴로 절 불러내더군요. 나 떨어졌다.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힘내세요 오빠. 시험은 또 치면 되죠 뭐. 고맙다. 근데 시험을 또 본다고 붙을까? 벌써 몇 번째인데. 나 왠지 자신이 없다. 겁도 나고. 글쎄요. 저야 오빠가 보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모르지만 뭐든 힘들게 얻은 거라야 의미가 있죠. 더 열심히 하면 꼭 합격할 거예요. 넌 좋겠다. 인생이 심플해서. 원래 지식인들이 인생이 고단해요. 머리에 든 거 많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복잡하거든. 너처럼 단순 무식해야 인생이 해피한데. 아무튼 오빠 파이팅 하세요. 제가 다음엔 꼭 합격하시라고 빌어드릴게요. 식단에 오시면 공짜로 생선 한 마리 구워드릴게요. 그럼 전 이만. 왜? 날 벌써 들어가게? 가야죠. 학교도 가야 하고. 수업 하루째면 안 될까? 아이 그깟 야간 실업고 하루 빠진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나 오늘 밤에 네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어디 조용하고 아늑한 데 들어가서 얘기 좀 더 할까?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요? 멀리 갈 거 없어. 마침 저기 있네. 그 사람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근처 모텔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우리는 사고를 쳤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저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한편 좋아하는 오빠의 아이를 가진 거라 내심 이 아이 덕에 그 사람과 잘 될 것 같은 행복한 예감으로
어린 마음에 기쁜 것도 사실이네요. 저는 오락가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미안한 줄 알면 됐고, 아이 근데 왜 보자고 했냐? 용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해줄래? 내가 다음 강의 타임이 있어서. 저 임신했어요, 오빠. 임신? 너 의외다. 생각보다 사생활이 자유분방하네. 아직 졸업도 안 했잖아. 하긴 요즘 리틀맘이 많더라. 그래, 애 아빠 누군데? 누굴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설마 나니? 네. 그날 밤 모텔에서. 말도 안 돼.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어쩔 건데. 너 설마 나올 건 아니지? 당연히 나와야죠. 너 미쳤니? 나 김 몰라. 학교는 어쩌고? 너 이제 19이야. 아직 성인도 아닌데. 그 나이에 벌써 애 엄마 되게? 성인도 아닌 애 건드려서 애 갖게 한 게 누군데요. 그날 밤 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오빠가 억지로 모텔로 데려갔잖아요. 그래. 그건 내가 실수했다. 사과할게. 미안해. 됐지? 그러니까 애는 지우자. 뱃속에 애가 공책에 잘못 쓴 글자예요? 지우고 말고 하게. 너 착한 애잖아. 왜 이러니?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건 할 짓이 아니야. 나 행시 패스하면 바로 정보 고위직의 발령인데 이건 아니지. 네가 지금 이러면 내 발목 잡는 거밖에 더디니?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너 학교는 어쩔 거야? 졸업 안 해? 벌써 자퇴했어요. 전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오빠 발목 잡을 일 없으니까 저 신경 끄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솔직히 오빠가 기뻐해 줄 거란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조금 하긴 했는데 이렇게 펄쩍 뛸 줄은 몰랐네요. 야이씨,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냐? 넌 멍청한 거냐? 아님 내 허파 뒤집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내가 미쳤지. 왜 그날 밤 그런 실수를 해갖고. 그 사람이 너무 정색하고 난리를 치니까 더 설득할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그 사람 인생에 절대 방해가 안 되겠다고 약속하고 전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을 닮은 예쁜 딸이었네요. 이제 미혼모로 살아야 하나 슬펐다가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며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게 엄마의 마음인가 봐요. 20살 어린 엄마지만 전 그렇게 모성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애 아빠가 행시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가 행시를 포기하고 대신 공무원 시험에 응시에 합격했다는 소문도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나 애나 어차피 내 인생에 시한폭탄이야. 언제고 터질 거야.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터지면 더 치명적이겠지. 차라리 정점에 오르기 전인 지금 결혼하자. 공무원은 사생활이 깨끗해야 하니까 너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난 앞으로 앞만 보고 달릴 거야. 7급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를지 나 자신을 시험해볼 거야. 그러니까 넌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없는 듯이 살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그런 식으로 하더군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땐 왜 화낼 줄도 몰랐나 모르겠네요. 딸아이가 이젠 아빠 없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저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고 그의 부모님을 찾아뵙네요. 시부모님은 절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시더군요. 분명히 눈앞에 앉아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눈길도 안 주고 아는 척도 않고 품 안에서 우는 어린 것에 끌끌끌 혀만 차시더니 혐오와 조롱이 어린 채 저를 보시더군요. 애 좀 조용히 못 시키니? 누굴 닮아 저런지. 우리 집엔 저렇게 본데 없이 울어대는 애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제 외가족인가 보네. 넌 평소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러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강남쟁이가 우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 교육이 왜 나올까요? 하지만 전 그때 그저 전도 유망한 남자, 임시 납세어 발목 잡은 파렴치한 여자였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수모를 묵묵히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환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우리 집안의 경술국치다. 이런 지옥이 없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지방대 출신도 없는 집안이야. 다들 명문대 졸업장은 기본인데 어디서 충졸 며느리가 들어와서 조상이 뵐 낯이 없다. 지식인과 하층민의 결합이라니. 오호 동재라. 이런 비극이 또 어딨나 그래. 나 이제 모임에도 못 나가. 다들 며느리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이건 뭐 똥통에 빠져도 이거보다 나을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너 한글은 알지? 네 이름 석자나 쓸 줄 아니? 그럼요. 저 고등학교 다녔는데요. 그럼 됐고 알파벳은 ABC는 아니? 너 간단한 생활 영어 돼? 거참. 아이 당신도 발할 걸 말해야지.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랬다고. 아이 어디 가다키나 하나. 에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서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불효를 만회할 만큼 두 분의 기대에 부응해 꼭 성공할 테니까. 남편은 대학 동기들한테 창피하다고 결혼식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했고 우리는 시부모님과 대가 조금 떨어진 동네에 신접 차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외교 영사직 3급 서기관에 임명되어 외교부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집안에서 딸아이 키우면서 살림하는 전업주부가 되었네요. 시부모님은 따로 사시지만 저는 언제라도 그분들이 호출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 하냐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초상 같은 시아버님의 성정과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문서 없는 종으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고 때로는 두 분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동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노는 사람 두고 간병은을 왜 쓰냐며 시어머님은 저한테 시아버님의 간병을 이리 마셨고 저는 군소리 않고 그 일을 해야 했죠. 그러는 사이 큰애 밑으로 4살 터울 둘째 딸을 낳았고 10년의 병석에 누워 계셨던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똥오줌을 처리하고 하루 삼시세끼 새밥을 지어드리고 입에 맞는 반찬으로 입맛을 돋아드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님은 눈 감는 순간까지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당신이 쓰러지고 이런 고초를 당한 거라며 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거두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두 딸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동안 남편은 승승장구, 승진도 하고 표창도 받는 등 외교부에서 꽤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고 딸에는 후배도 많아졌습니다. 큰딸이 아빠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했고 작은애가 이제 고2 곧 수험생이 될 텐데 아이는 어떤 과를 전공하고 싶은지 장차 꿈은 뭔지 학교는 어딜 넣을 건지 도통 저하고는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큰애도 그렇지만 모든 의논은 지 아빠하고 하고 저는 일체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 몰라도 돼. 그러더군요. 그저 지들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해주는 가사 도우미 딱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았죠. 심지어 가족 단톡방에 저를 초대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서운했지만 그런 걸 일일이 따질 수도 없고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인생의 멘토로 삼아 대화도 많이 하고 소소한 일도 의논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게 저로선 좋아 보이더군요. 그걸 보니 왜 엄마한테는 그러지 않냐고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중에 남편은 홀로 대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냐며 저를 나무랬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이대 출신인 자신의 스펙에 자부심이 큰 편이라 말끝마다 영어를 섞어 쓰시곤 했는데 한국말로 해도 될 것을 굳이 영어를 하셨었죠. 유독 제 앞에서 그 정도가 심하셨네요. 저는 시어머님께 남편의 뜻을 전했고 시어머님은 딱 잘라 거절하시면서 필요할 때 호출하면 와서 일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의 승진과 함께 월급 호봉도 올라가고 솔직히 남편이 월급을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한다면야 얄뜰살뜰 살림하고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겠지만 남편은 월급의 절반은 본인 품위 유지비와 문화비로 써버리고 딱 생활비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쳐들여 유지할 품위가 있긴 한 건지 문화비는 또 뭔지 본래 가정보다 자신이 먼저인 사람이었죠.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대학 동기들한테 절 소개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들한테는 학벌을 뻥튀기 해서 대학 때 만난 캠퍼스 커플이라고 소개하질 않나. 어느새 해외 유학파로 둔갑시키질 않나. 남편은 저의 변변치 않은 학벌을 감추고자 필사적이었고 늘 제 존재를 수치스러워하더군요. 고정 지출은 많고 수입은 늘 반토막이고 거기다 매달 시어머니께 송금해야 할 생활비와 용돈은 정해져 있고 이래저래 쪼달리는 생활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가족들 몰래 알바를 시작했네요. 대학생인 큰애는 엄마 손이 필요 없고 작은 애는 아침에 학교 가서 학원 몇 군데 돌고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도둑한 용돈을 말하지 엄마가 학원까지 마중 가고 집에서 기다리고 하는 걸 원치 않더군요. 하긴 둘째도 점점 지 언니를 닮아가서 저하고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하루 종일 대화 상대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시어머니께 불려가 귀에서 피가 날 만큼 이유 없는 잔소리를 듣고 당신이 키우는 애완견과 동급으로 취급받으며 무시나 당해야 했으니까요. 예, 넌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전통 무너뜨린 건 아니? 우리 집이 대대로 가방줄 길기로 유명한데 너 때문에 그거 무너졌잖니. 너희 시아버님 명문대 출신이시지? 너희 신랑도 명문대 출신이지? 큰애도 명문대 갔지? 작은앤 지금 성적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 무난히 갈 거고 나야 너도 알다시피 이대 출신이고 대학 졸업장 없는 건 너뿐이야. 여기 우리 해피하고 아니다. 우리 해피도 족부 있는 명견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대학 졸업장이나 마찬가지지. 결국 너 하나다 얘. 근데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살면 안 답답하니? 살아가는데 애로사항 없어? 시어머님은 혓바닥으로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분이셨죠. 저는 20년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그러려니 하고는 이제 막 시작한 알바에 집중했네요.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가사 도우미 일을 선택했고 혼자 사는 아가씨 집에 시간제 도우미로 출퇴근하며 가사 일을 대신했습니다.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아가씨는 임신해서 부른 배로 힘들어 하더군요. 미혼인 것 같은데 어쩌다 임신을 하게 된 건지 궁금했지만 그런 건 사생활이니까 저는 궁금증 대신 임산부인 아가씨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열심히 쓸고 닦았습니다. 내 집 청소를 하듯 사심없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말이죠. 그런 저를 지켜보던 아가씨는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대충 하고 그만 좀 쉬세요. 하루 종일 쓸고 닦고 몇 시간째 해요. 대충 하면 되나요? 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저랑 커피 한잔 해요. 커피 안 좋은데 애기한테. 괜찮아요. 한 잔 정도는.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임신하고 나서 통 못 먹었어요. 정 마시고 싶으면 우유 넣어요. 물 대신. 우유 넣어 마시면 그나마 낫지. 네, 그럴게요. 제가 타올게요. 무슨 소리야. 앉아 있어요. 내가 탈게요. 저는 아가씨를 앉히고 커피를 타왔습니다.
주인과 객이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티타임을 갖다 보니 마음속 얘기가 나오더군요. 출산이 언제예요? 보아하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2달 남았어요. 애 아빠가 좋아하겠네. 엄마가 이렇게 예쁘니 애기는 또 얼마나 이쁠까? 그 반대예요. 애 아빠란 사람이 아이 지우라고 했거든요. 아니 왜? 귀한 생명을 왜 지우래? 안 그래도 출산율도 낮은 나라에서. 그 사람 유부남이거든요. 어머머머. 아니 왜 그랬대? 왜 그런 남자를 만났어? 가정 있는 사람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가씨가 나빴다.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죠. 저한텐 이혼남이라고 했거든요. 와이프랑 갈라서고 애도 없다고. 그 말만 믿고 그만. 이런 개나리 신발끈 같은 놈을 봤나? 뭐 그런 놈이 다 있대. 뻥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이제 어쩔 거래? 아니 그쪽부터. 그쪽은 어쩔 건데. 제 이름 현정이에요. 현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현정 씨는 이제 어쩔 거야? 아이야 이제 나올 때 되면 나오는 거고. 호적 문제도 있고 그놈도 알아야지. 애를 여자 혼자 만들었나? 같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뭔데 재미만 보고 땡이야? 그래야 하긴 하는데 지우라는 아이를 제 고집으로 낳았으니 만나자고 해도 만나줄지 걱정이에요. 수신 차단했는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 몸으로 직장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시겠네. 저 고아예요. 처음부터 고아는 아니고 부모님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형제 없는 외동이라 이젠 하늘 아래 아무도 없네요. 그 말에 왠지 짠하더군요. 저는 집에 와서도 그녀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처지였던 터라 남의 일 같지 않았죠.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딱히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입덧이 심하니까 입에 맞는 반찬이나 만들어주고 이제 곧 출산을 대비해서 특별식을 만들어서 체력이나 보강해주는 정도랄까요? 저는 임산부한테 좋은 보양식을 찾아보고 레시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아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미나 어머니. 지난번에 학부모 면담 때 뵀죠? 어머님 너무 우아하고 고상하셔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주옥 같은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부모 면담이요. 우아하고 고상해요. 제가요. 지난번에 오셔서 왜 학교 발전에 관한 현실적인 안건 제시하셨잖아요. 저희도 놓친 걸 핵심만 짚어주시는 거 보고 역시 해외파는 다르시구나 했습니다. 석사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하셨다는 얘기 듣고 수긍이 가더라고요. 누가 제가 박사라 그래요? 외국은커녕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인데. 이상하네요. 제가 지난번에 뵌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미나 어머니 아니신가요? 선생님, 일단 전화 끊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통화를 끊고 방에서 공부 중인 작은 딸을 불러냈습니다. 너희 담임선생님, 방금 전화 왔어. 지난번 학부모 면담 때 우아하고 고상한 너희 엄마가 왔다 갔다더라. 가방줄은 또 얼마나 긴지 해외 유학에 박사 학위까지 있대요. 너 그렇게 잘난 엄마 대체 어디 숨겨뒀니? 어? 나도 얼굴 좀 보여주라. 작은 딸이 당황하더군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외래 짜증을 내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린지 정말 몰라? 내 딸 학부모 면담 때 나 대신 내 딸 엄마 노릇한 그 여자 누군지 빨랑 말 안 해? 몰라. 난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뭘 시켰는지 말하라고. 아빠한테 직접 들어. 나 학원 가야 돼. 지금 학원이 대수야? 학원은 가서 뭐해? 공부만 잘하면 다니? 엄마 이렇게 깜찍하게 속이는데. 그 여자 돈 받고 엄마 대행한 거지? 역할 대행 그런 거야?
못 배운 엄마 무식 티 날까봐 역할 대행 시킨 거지. 맞지? 대답 안 해? 엄마 정말 왜 이래? 나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성적 떨어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작은 애가 엉엉 울기 시작할 때 때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그 나이랑 같이 들어오더군요. 당신이 시켰어요? 미나 학교에 나 대신 가방줄 뒷 여자 대타로 엄마 노릇하라고? 나 지금 선생님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별일도 아닌 걸 갖고 왜 이래 이 사람아.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 좀 교양 있게 맞아줄 순 없어. 대답부터 해요. 정말 나 대신 다른 여자를 보는 거냐니까. 그래, 그랬다. 내가 그러라고 했어.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고요? 당신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미나 엄마야. 그 자리는 내가 가야 할 자리라고. 역할 대행할 게 따로 있지. 당신이 뭘 알아서 그런 자리에 가나. 막말로 집에서 밥하고 청소나 할 줄 알지. 아는 거 없잖아. 대화가 되겠어. 정치, 시사, 상식, 경제, 문화, 외교 뭐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있어? 당신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아냐? 요즘 평균 학벌이 4년대 졸업이야. 대학원에 석사 박사도 널리고 널렸고 당신은 천연기념물이야. 21세기에 중졸이 말이나 되냐? 있긴 있지만 본 사람이 없다는 유니콘 같은 존재야 당신. 애들 생각해서 낄끼 빨빨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는 거야? 남편의 말에 아이들은 킥킥 웃더군요. 당신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날 무시하고 끌어뭉기니까 애들도 하나같이 엄마 얘기를 발톱 밑에 때려 알잖아. 또 자격지심 나온다. 그놈의 콤플렉스. 지겹다 지겨워. 그건 아빠 말이 맞아 엄마. 자격지심 좀 버려. 엄마가 이럴 때마다 우리 너무 힘들어. 중절 콤플렉스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줘야 돼? 그게 싫으면 공부를 했어야지. 안 한 건 엄마잖아. 왜 남들 공부할 때 안 하고 다 가는 대학도 못 가고 겨우 중졸밖에 안 돼서 가족들을 힘들게 해. 내 말이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하더군요. 하긴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식구가 똘똘 뭉쳐서 늘 저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웠었죠. 저는 홧김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면서 화를 시켰네요. 그렇게 얼마를 걷다 보니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현정씨 집으로 향했고 그녀는 갑작스런 저의 방문에도 웃는 낯으로 맞아주더군요. 미안해요. 오늘 날도 아닌데 불쑥 찾아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잘 오셨어요. 약속된 출근 일도 아닌데 이유 없이 찾아와도 현정씨는 꼬치꼬치 이유를 캐묻지 않고 그저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나이는 어려도 사람이 속도 깊고 생각도 깊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안 하셨으면 하세요. 전 아까 먹었거든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에요. 밥은 무슨. 바로 일어서야지. 쉬는 사람 괜히 방해해서 미안하네. 방해는 무슨요. 안 그래도 혼자 심심했는데 마침 잘 오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저랑 차도 마시고 지난번처럼 얘기도 하고. 아, 저한테 좋은 영화 CD 있는데 같이 안 보실래요? 그러다가 한밤중 되겠네. 그럼 자고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빈 방도 있는데. 자고 가도 될까? 그럼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현정씨가 내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며 전화 한 통 없는 가족들한테 섭섭해했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챙겨 나간 걸 봐놓고도 말이죠. 하긴 잘남 그 사람들한테 저야 가사 도우미고 비서고 몸종이지 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집을 나갔거나 말았거나. 그렇게 상한 속을 달래고 까무룩 잠에 들었는데 새벽녘에 현정씨가 복통으로 비명을 지르더군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애가 나오려고 그러나? 아직 2달 남았다면서. 아줌마, 저 약 좀. 저기 약상자에서 진통제 하나만. 무슨 소리야. 산모가 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애기 잘못되면 어쩌려고. 병원에 갑시다. 내가 119 부를 테니까 좀만 참아요. 저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현정 씨는 응급처치 후에 안정을 되찾았네요. 다행이다. 이만해서. 애 잘못되는 줄 알고 어찌나 놀랐는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고생은 무슨. 뭘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위험이 다 걸려 산모가.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있어서요. 왜? 출산일 다가오니까 애 아빠가 마음에 걸려? 그녀는 대답 대신 울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말어. 엄마가 울면 뱃속에서 애도 우는 거야. 엄마 먹는 것만 아이한테 가는 줄 알아? 감정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행복하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가 슬프면 애도 슬프고. 그러니까 애 생각해서 힘들어도 웃고 슬퍼도 웃고 그래야 돼. 엄마는 그냥 되는 건 줄 알아? 아줌마, 꼭 우리 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꼭 아줌마처럼 따뜻했거든요. 그럼 엄마 하지 뭐. 엄마라고 생각해. 나도 현정씨 내 딸처럼 여길 테니까. 정말 그래도 돼요? 엄마도 하고 이모도 하고 언니도 하고 친구도 하고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이 세상에 현정씨 혼자 아니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줌마 고마워요.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그녀는 3일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3일을 꼬박 옆에서 간호를 하고 집에 왔더니 집안꼴이 난리도 아니더군요. 주방 개수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뒷정리도 않고 미뤄둔 탓에 끓게한 음식 냄새에 꼬이는 날파리하며 저는 대충 절을 하고 세탁기를 돌리면서 설거지를 동시다발로 해치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오더군요. 저를 힐끔 부부는 굳게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당신, 내가 며칠 만에 들어온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야? 그런 거나 세고 있게. 어쩜 당신이나 애들이나 그러냐? 사람이 나가도 전화 한 통 없고. 학벌 얘기, 당신 발작 버튼인 거 아는데 우리도 당신 참아주는 거 힘들어.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누가 누굴 참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내가 못할 말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라고. 하라면 못할 줄 알고?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당신의 그 대책 없는 무식 때문에. 이 여자야. 적반화장이 아니라 적반하장이야. 그건 초등학생도 알겠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말 꼬투리나 잡고. 당신은 일생의 실수야.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걸 실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전산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 며칠 만에 들어와도 조금 더 변한 게 없더군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다시 현정 씨 집으로 갔습니다. 제 안색을 조심스레 살피더니 현정 씨가 걱정스레 묻더군요. 댁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나야 뭐 맨날 그렇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내가 좀 뭐랄까 무식해요. 배운 게 원체 없어나서 최종 학력이 중졸이거든. 그래서 애아빠나 애들이 날 좀 그렇게 대해요. 무시해요 아줌마를? 그렇지 뭐. 아무래도 중졸이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보고 수능 쳐서 대학도 가고. 아이고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그리고 내가 무슨 재주로 대학을 가? 공부에 나이가 어딨어요. 하고 싶으면 100살을 먹어도 하는 거지. 그리고 대학은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가 어디가 어때서 못 가요.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검정고시 과정 알려드릴게요. 학원 정보랑 교재, 강사까지 인터넷 서치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아줌만 꿈이 뭐예요? 꿈? 남편도 자식도 물어준 적 없는 꿈을 궁금해하더군요. 글쎄, 그런 걸 뭐라고 하지? 난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남 돕는 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돕는 사람, 뭐라고 하더라? 사회복지사요? 그래, 그거. 그럼 사회복지학과에 가면 되겠네. 어쩐지 아줌마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 후 그녀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출산 일이 코앞이라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헉헉헉 어깨로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것저것 현실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더군요. 저는 그런 그녀가 걱정됐습니다. 근데 몸 풀기 전에 애 아빠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하긴 하는데 선뜻 용기가 안 나네요. 용기를 내야지. 현정 씨 이제 엄마잖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거야. 애 아빠를 만나야 해결할 거 아니야. 애 호적 문제도 그렇고 양육비 문제도 그렇고. 이럴 때 든든한 오빠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 사람이 절 이렇게 무시했겠나 싶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 걸 아니까 막대하는 것 같아요. 오라? 지난번에 내가 한 말 그새 잊었나 보네. 병원에서 내가 현정 씨 엄마도 하고 이모도 하고 언니도 돼준다고 했는데. 진심이셨어요? 저는 그냥 위로해주느라 하신 얘긴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난 늘 현정 씨한테 진심인데. 자기가 나한테 진심인 것처럼. 아줌마. 날만 잡아. 내가 애 아빠 만나는 자리에 따라 나가줄 테니까. 나가서 그 인간 햇소리 하면 바로 응징 들어간다. 그럼 저 아줌마만 믿고 약속 잡아요. 그러라니까. 제발 얘기가 잘 되면 더 좋겠지만. 그 후 그녀는 애 아빠라는 위인과 어렵사리 약속을 잡았고 저는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스모키 눈화장에 알 굵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새빨간 립스틱을 덧바르고는 네일샵에서 기다란 손톱까지 장착하고 위풍당당 그녀가 알려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현정 씨가 앉은 창가 쪽 자리 바로 뒷자리에 등 돌리고 앉아 그녀의 남자가 나오길 기다렸죠. 얼마 후에 남자가 그녀의 자리를 찾아와 앉는 기척이 들리더군요. 저는 돌아앉아 있는 탓에 애 아빠를 직접 확인할 순 없었지만 소리로 두 사람의 분위기와 돌아가는 상황을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물어뜯는 거야. 지 새끼 싸지르고 여자 눈에 피 눈물 흘리게 하는 놈.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내심 단뜩 뼈르며 저는 여차하면 손톱을 세워서 그놈의 면상에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들 기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곧 출산해요. 예정일 다음 주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 분명 그때 애 지우라고 했다. 일방적으로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왜 나한테 통보야? 알아서 해 네 애니까. 저런 처 죽일 놈을 봤나. 지금 저기 할 소린가? 저는 애 아빠란 위인의 무책임한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더군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인가? 설마 그냥 비슷한 목소리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내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 안 했어요? 왜 나 속인 거냐고요. 이혼했다 그랬잖아요. 가정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심정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 우리 애들 엄마랑 아무 감정 없어. 단일 푸너치도. 애들 엄마 나한테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이 없어. 그거 지금 나한테뿐만 아니라
당신 와이프한테도 못할 소린 거 알죠? 우리 집사람, 그냥 애들 엄마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한텐. 어떤 여잔지 몰라도 저 남자 와이프가 불쌍하더군요. 남편이란 작자가 저런 소리나 하고 다니니. 근데 이 목소리 아무리 들어도 그게 이거 너무 익숙해. 저는 익숙한 남자의 소리에 절로 고개가 갸웃거려지더군요. 내가 이제부터 현실적이고 역량가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테니까 그대로 해. 뭔데요, 그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애는 낳아야 하고 애 나오면 바로 입양 보내. 해외면 더 좋고 입양시키고도 몸 추스르는 대로 우리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자. 예전 관계요? 우리 잘 맞았잖아. 나도 너보다 잘 맞는 여자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좋은 파트너였잖아. 뭐라고? 지금 저 인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지? 저는 순간 눈에 불이 일더군요. 귀를 씻어내고 싶을 만큼 역겨운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더는 못 참겠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서 그대로 그 인간한테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놈의 멱살을 억세게 들어쥐었네요. 너 이 새끼, 지금 뭐라고 씹으렸냐? 응? 네 눈엔 우리 현정이가 놀이개로 보이지? 어디 귀한 남의 동생한테. 나 현정이 언니인데 너 오늘 내 손에 뒤졌어. 어디 그 잘난 낯짝 좀 보자. 저는 놈의 뻔뻔한 면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네요. 제 손에 멱살이 잡힌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네요. 그날 이후 전 충격으로 몸져 들어 누웠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별거 아니야. 그 여자가 혼자 좋아서 설레발치다 그렇게 된 거야. 모르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굳이 알아가지고. 당신 잘못이야. 그거 부스럼이란 말도 몰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넘어가. 그 애 책임지고 해외 입양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여자도 알아서 떨어질 거야. 독하고 질긴 스타일이 아니라 제 풀에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어이가 없더군요. 이런 역같은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저렇게 당당해도 되는 건가요?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뻔뻔한 거죠? 저는 부르르 일어나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쥔 손으로 남편의 깃방망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자욱이 날만큼 세게 뺨을 얻어맞은 남편은 황당해하더군요. 상황을 목격한 두 딸이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폭력을 써? 말로 하면 될걸. 수준 떨어지기쓰리. 이런 이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하지. 제발 수준 좀 높여. 공부 좀 하라고. 요즘 세상에 준돌이 어딨냐? 무식하니까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거야. 엄마가 이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창피해야지. 자기 값은 자기가 매기는 거야. 엄마가 싸구려 대우받는 건 다 엄마 탓이라고. 순간 저는 큰 딸려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리고 놀란 토끼 눈이 된 작은 딸년한테도 눈을 부라렸어요. 왜? 너도 한 대 맞고 싶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이 지성인이야? 놀고 자빠졌네. 민주 너 사람이 먼저 돼 이년아. 지애미를 동네 똥대 취급하는 년이 면문대 나오면 뭐 할 거야? 지 손으로 밥 한 끼 못 챙겨 먹는 주제. 이 날이 이때껏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빤스 쪼가리 한 장까지 내 손으로 빨아입혀놨더니 뭐가 어째? 이게 어디서 잘난 죄야.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넌 네가 잘나서 혼자 큰 줄 알지? 지랄하네. 이걸 그냥 확. 그리고 미나 너도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대학 가지 마. 사람도 덜 된 것들이 대학은 무슨. 니들 오늘부로 내 딸 아니야. 인연 끊어. 사람 되기 전에 두 번 다시나 볼 생각 말어. 니들 같은 년들 내 딸 할 자격도 없어. 니들한테 엄마 해주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그리고 당신 이혼서류 보낼 거니까 도장 찍을 거 준비해놔. 당신 같은 진상에 화상에 밉상을
20년 동안 참고 산 내가 생불이다 내가. 에라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아.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눈물도 났다가 한편으론 후련했다가 속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때 저는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정 씨가 구급차에 실려가 출산을 시작했다네요. 보호자를 부르라니까 제 번호를 알려줬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조강지처가 남편의 내연녀 아이를 받게 됐으니?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두 알게 된 시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군요. 예, 네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그러니? 아들 못 낳고 딸만 줄줄이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은 주제에. 어쨌든 그 아가씨가 아들 낳아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키우면 되지. 뭘 이혼 한 해 만에 주제 넘은 짓을 해.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네가 배움이 짧으니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애인 줄 안다만 조용히 넘겨. 남자들 살면서 바람도 피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이제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저는 20년 동안 가슴속에 넣어둔 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할머니. 아니 이게 미쳤나? 너 약 먹었니? 총 맞았어? 미칠라며 곱게 미쳐 이 무식한 거 싸. 정말 놀고 계시네요. 저 오늘부로 당신 며느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죠.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요. 할머니, 나이값 좀 하고 사세요. 그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꿀 같자는 대학교 졸업장 자랑이 전부니 사람들이 웃어요. 점잖게 늙으시라고요. 제발 어른답게요. 네? 지난 20년간 할머니 시집살이에 제가 만성위염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 것도 모르시죠? 제발 부탁인데 곱게 살다 가세요. 그래야 죽어서도 지옥불에 안 떨어집니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세요? 너 my time? 보는지 사지를 벌벌 떨어대는 시어머니는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더군요. 그 생쇼에 제가 20년을 속은 사람이라 저는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압니다. 저러다가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양반이거든요. 그 후 남편과의 이혼 재판에는 현정 씨는 아직 붓기도 채 안 빠진 몸으로 아이까지 안고 나와서 저를 위해 증언해줬어요. 재산분할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해 남편과 자신의 불륜관계와 남편의 혼외자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덕분에 재판은 귀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불리하게 진행됐지만 남편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한치도 양보 안 더군요. 회심의 일격으로 전 공무원 신분인 남편의 처지를 이용해 남편이 적을 둔 정부 부처에 투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에 현정 씨를 앞세워 아기까지 들쳐 안고 가서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밥줄 끊기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승산 없는 게임인 걸 알고 남편은 그제서야 선선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더군요. 저는 아파트 명의부터 바꾸고 남편과 두 딸년을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는데 알게 뭔가요? 설령 3부녀가 거리에서 노숙을 한들 그 후 저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싱글 라이프에 어울릴 아담한 원룸을 얻어 독립생활을 만끽하고 있네요. 고졸 검정고시 패스하고 지금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아참, 며칠 전에 본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몇 점이냐고요? 글쎄요. 아주 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망친 것도 아니네요. 아,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만큼의 점수는 됩니다. 이대로라면 제 꿈인 사회복지사가 될 날도 멀지 않은 거겠죠. 한때는 가족이라 불렸던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뺏긴 저의 헌신과 사랑과 노력을 이젠 저 자신한테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제 삶을 위해
저의 행복을 위해, 저의 꿈을 위해서 말이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꿈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정 씨는 지금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씩씩한 싱글맘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